내 집 지하 주차장에서 산책을 하다 힘들게 낙엽을 쓸고 계시는 미아 아저씨를 보았다. 너무나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힘드실까? 낙엽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저렇게 많은 것들을 쓸어 담기가 얼마나 수고스러울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길에는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다. 담배를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근데 그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 필터는 절대 물에 녹지 않는 제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한 환경주의자가 담배 회사에 너무나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편지를 보내 물에 녹는 것으로 필터를 만들어 달라 얘기했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회사에서는 결코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한다. 주택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꽁초를 집으로 가져가서 버려야 하는데 항상 하수구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상기후로 인해 홍수가 대량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배수가 막히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담배꽁초라고 한다. 스페인에 홍수가 났는데 1년치에 해당되는 비의 양이 하루 만에 내렸다. 200명 이상의 죽는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다. 그것이 비단 스페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가? 강남에서도 배수구에 문제가 있어 물이 빠지지 않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고, 그리고 2년 전 지하에 살던 분이 자기 집에서 참사로 돌아가셨던 일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더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담배꽁초를 절대 하수도에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살인행동이다. 그리고 그 미개한 사람들은 계속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배회사의 꽁초 부분을 물에 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참사를 대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스페인 참사가 일어났던 지역은 저지대였고 콘크리트로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수구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는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 지역을 힘껏 만들어야 한다. 고장난 기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마지막 세대이다. 우리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비결은 준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여지까지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깟 담배꽁초 하나가 그것이 내 집에 물이 차게 만드는 내 집 지하 주차장에서 익사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 잘못할 때 때려야 할까요? 얼마 전 중학생 남자애가 욱해서 엄마를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에서 행동하는 거 보세요. 선을 넘은 지 오래되었어요. 성경에선 아이를 때려도 죽지 않으며 미련한 게 벗겨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 몇십 년 가르쳤지만 엄마가 엄격하고 무섭게 지도하면 아이들의 이상행동은 다 고쳐집니다. 엄마를 못 잡으면 아이가 기본적 생활 습관이 안 돼 있어 학습의 습관 잡기가 거의 불가능해 영포자, 수포자가 됩니다. 절대 안 할 행동과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에 대한 눈치가 생겨요. 아이들 때리는 게 멍이들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뜻이잖아요. 부모의 매를 맞으면서도 안 고치면 넌 사회의 매를 맞고 감옥이나 이런 나쁜 것들이 인생에 들어오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언어로만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세 군데나 있는데 걷는데 아이들이 거의 추리닝을 입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탑에 맞지 않는 time, occasion, place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한 대학생을 보며 나 때는 다 학생다운 옷차림을 하고 교수님을 존중하며 수업 들었는데 요즘 MZ는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추리닝 입고 수업을 잘 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다 일어난 외모의 학생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도 아니고 대낮이었어요. 살림 고수님, 옷 정리법 도와주세요. 저는 옷은 거의 다 중고로 사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까다롭게 세탁해야 하는 물건은 없고요. 특히 니트도 늘어나지 않는 소재 위주로 구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빨대는 그냥 막 빨고요. 팔이 안 늘어나면 잘 널면 되거든요.
옷걸이를 피하시고요. 그냥 행거에 잘 넣는데 팔부분만 잘 늘어나지 않게 간격을 맞춰 넣으시면 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만약에 5개를 구매했다. 그러면 안 입는 옷 5개를 꺼내 좋은 곳에 보내도록 하거나 판매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정한 숫자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야 옷 폭탄이 되는 걸 막고 옷이 많아진 것 같으면 반드시 들어온 만큼 나간다. 이런 원칙을 세우시고 내보내시면 옷 무게에 눌려 가지고 힘들어지지는 않아요. 저는 당근 들이마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무료 들이마는 것은 안 하고 길 들이마거든요. 그걸 쇼핑백에 담아 내놓으면 몇 분이 안 돼 없어지는 걸 보곤 합니다. 저는 메모를 남겨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길에다 플로잉 하는데 나름 보람되고 뿌듯하고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키포인트는요. 들어온 만큼 내보내고 숫자를 유지한다. 관리가 쉬운 제품만 산다. 중고로 구매한다. 입니다. 고속터미널 앞에 서 있던 6살 아이. 나는 원래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이 아닌데 내가 정주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였다. 구씨가 했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아침이 되면 그들이 떼거지처럼 들어와. 난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득 살고 있다. 가난한 사람, 장애인, 노숙자, 고아, 탈북인.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다. 몇 년 동안 한 단체를 계속 후원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단체를 알아보려고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고아권익연대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다. 거기 대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6살 때 자기 어머님을 따라 길을 가는데 고속터미널에 버려진 채 세상과 마주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줬다. 자기가 말을 잘 들었다면 버려지지 않았을까 했다던 그 아이의 나이가 너무나 안타까웠다. 6살 혼자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육원에서 맞으며 고통 가운데 자라난 그 고아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아를 위한 단체가 있을까 검색해보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와 그 친구 둘이 고아의 권익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했다고 했다. 나는 하루 종일 그가 했던 말들, 강연들, 그가 했던 활동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단체의 힘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글을 읽고 누군가 고아의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고아원을 갖고 있는 나라, 익명으로 자기 아이들을 마음껏 버리는 나라, 아이의 생명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 자기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18년 동안 맞고 학대당하고 뺨을 맞고 화장실 가서 갇히고 교육에 기회 없이 무조건 공고해 보내줘도 관심도 끌어내줄 사람도 노력들도 없다. 태어나서 버림당했던 그들, 결혼도 못한 채 무연고 사망자로 떠나간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 쓰레기도 불법 투기하며 끝까지 찾아내 벌금을 내게 하는데 생명을 불법으로 버렸는데 왜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지 않습니까? 고아 권익연대 대표의 핏대 오른 분해의 한마디에 나 역시 그 감정이 전해져 분노로 가슴이 뛴다. 고아 권익연대 시댁 친정에서 너무 많은 먹거리 때문에 싫다는 글을 봤다. 보육원 아이들은 과일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한다. 비싸서 사줄 수가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한다.